최근 러시아 침공에 맞서온 우크라이나군에서 계속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하르키우 주변 주요 거점과 다수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동부 전선은 현재 국경 회복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전선 이지움에서 대승을 거두며 러시아군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러시아의 승리 조건 3가지 중 1가지도 러시아는 갖지 못하게 됐는데, 최근 이런 상황이 온 이유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책임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한국 의용군의 충격적인 사진과 함께 근황이 공개됐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CNN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동부 반격으로 러시아군으로부터 마을을 탈환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당국 관계자가 지난 주말부터 하르키우 동쪽에서 시작된 반격에 성공해 하르키우 중부에서 약 20km 떨어진 말라야 로간 지역 주변의 많은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르키우 지역은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돼 있던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양국의 매우 중요한 거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런 거점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기세를 몰아 북동부 지역 빌키브카를 장악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매체는 빌키브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하며 우크라이나가 북동부 전선에서 국경을 회복하기까지 약 32km가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키이우 근처와 하르키우 근처에서 계속 패전하자 현재 해당 지역에서 점점 군을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부 전선이 최고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부 전선은 러시아가 분리 독립시켜 자신들의 위성국가로 세우려고 했던 돈바스 지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러시아에게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 동부 전선 이지움에서 러시아 2개 대대전술단과 60대의 장갑차가 격파되는 등 우크라이나군이 대승을 거두며 이지움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지움에서까지 패전하면서 승리 조건 3가지 모두를 잃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리우폴 함락과 도네츠크 강을 넘어선 돈바스 포위망 구축, 마지막으로 이지움 점령이 절실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후퇴 허가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하자 마침내 마리우폴 수성에 성공했고, 이지움에서도 대승을 거두며 이 두 전략 거점에서 30일을 버티면서 러시아군이 돈바스 포위망을 구성하는데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돈바스 지역 칠러반군은 괴멸에 가깝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이 돈바스 포위망 구성에 실패하자 남부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이 오데사 방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서부와 남부의 군대가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러시아로서는 다음 전략을 계획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서부 군대라도 잡아놓기 위해 순항 미사일로 리우 연료 저장 시설을 공격했지만 우크라이나 기갑부대나 기계화부대 기동을 잠시 방해하는 수준입니다. 러시아군은 서부 일대에서 제대로 된 항공차단 작전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우크라이나 제공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단 작전은 불가능하며 서부와 남부군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체르니히우가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됐고 마리우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수성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포위망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승전보에 취해 무리한 작전을 벌이기보단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타격을 끊임없이 줘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보급의 이점을 살리면서 러시아군의 보급망을 끊임없이 흔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반격들, 특히 키이우 일대에서 벌어지는 제한적 반격 작전의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전술대로 싸워서 어느 정도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키이우 서북부 외곽의 숲과 도심지로 러시아군을 끌어들여 싸운 것과 기동성을 활용한 대전차 부대의 적극적인 운용은 러시아군의 강점인 다수의 기갑부대를 격파하며 가둬놓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물론 아직까진 불완전한 반격 작전이고 아직 공세에서는 미숙한 점들도 보인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 공세로 이어지는 과정은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영리하게 싸워나갔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이 원하는 대로 싸워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기들 방식대로 거의 이기는 싸움만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러시아군이 키이우 전선에서 자국군을 철수시켜 부대를 재편하는 등 분산됐던 병력을 집중해 남부 전선에서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폴타바, 하르키우를 이어주는 중심 방어선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특히 하르키우 없이 돈바스 전역에 사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 대한 끊임없는 반격과 타격을 통해 계속 러시아군의 손해를 입혀 움츠러들게 해 해당 지역의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에 하나 돈바스가 러시아의 의도대로 마녀의 가마솥에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방어선 자체를 우크라이나 중앙에 위치한 드니프로 서안으로 후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전쟁 당시 개전 초의 낙동강 방어선 같은 안 좋은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와 동부에서 끊임없이 기동하며 러시아군을 괴롭게 해야 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에게 행운 같은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러시아군에서 고위 장교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러시아군 기가변대 사령관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밝혀지면서 러시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계속되는 공세에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자 예비 물자 창고에 비축해둔 전차 등의 무기까지 꺼내 전력을 보강하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35km 떨어진 브리안스크주 크리모보 비행장에는 고장난 전차 등을 수리하기 위한 시설이 배치됐지만 부품 부족으로 수리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귀금속이 들어있는 광학장치와 전자기기 등의 전차 주요 부품이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 부품들은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을 넘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부품들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비 물품까지 쓸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귀금속들을 떼내어 몰래 가져다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 제13기 감련대의 경우 수리를 위해 해체된 전차 10대 가운데 한 대만 운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나머지 9대의 전차는 부품이 없어 기동할 수도 없고 그중 몇 대는 엔진마저 사라진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예비 창고에서 이 같은 전차를 꺼내 전장으로 보내려고 한 러시아군의 계획은 사실상 완전히 좌절됐고, 이로 인해 연대 사령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정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의 고위 장교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 128 산악강습여단에 의해 돈바스 지역에서 생포된 코셸 알렉산드로 올레고비치 중령입니다. 올레고비치 중령은 러시아 제58 연합군 소속 정보참모부 심리전 과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언론은 그가 러시아군의 47084 부대 심리전 작전팀의 지휘관으로 상황이 생겼을 때 58 제병협동군 사령관인 미하일 주스코 사령관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러시아군 내 엘리트 인사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올레고비치 중령은 완전히 중년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사실 84년생이었는데요. 장성에게 직접 보고하는 심리작전 지휘관의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레고비치 중령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따로 병력을 투입하는 등 여러 차례 구출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전부 실패했습니다. 매체는 올레고비치 중령은 현재 안전한 우크라이나군 후방부대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신문에 협조하면서 러시아군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체는 우크라이나군이 신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는 군복안에 우크라이나 육군 내의와 양말을 신고 있었다고 전했으며, 러시아군 참모진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바지와 양말이 인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러시아군의 보급품이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나모세티아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2차 세계대전에서나 볼 법한 모신나강 소총을 무장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로 떠나며 소식이 끊겼던 한국인 의용군들의 근황이 공개될 화제입니다. 이들은 국제여단에 다른 국가의 베테랑들과 함께 태극기를 보이며 사진을 찍어 SNS에 공개했는데요. 사진에서 보면 대부분 얼굴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신상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렸다, 라이언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보니 한국인이 확실하다라는 등의 댓글과 함께 비난 및 응원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외국인 의용군 데미안 마그로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의용군 중 일부가 전선 부대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마그로 대변인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 전단 대위에 대해서도 여단원 각각에 위치는 작전 보안과 대원들의 안전상 확인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이전 대위가 아직 전선에 투입되진 않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마그로 대변인은 의용병 중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공식적인 외교 연락망을 통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전사자를 고국으로 인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많은 한국 의용군이지만
이왕 우크라이나군에 들어갔으니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바라며 모두 부상 없이 건강하게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